간절기인 지금부터 이제 겨울 동계 시즌을 준비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녀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파세코 캠프 EOS입니다. 홈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캠프의 홍입니다. 오늘은 이제 옷차림이 바뀐 만큼 간절기 시기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등유 난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등유 난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간절기에는 지금 이 모델보다 작은 파세코에서 나오는 캠프 10이나 13을 많이 사용하세요. 아무리 큰 텐트여도 지금 간절기 시즌에는 약간의 온기만 있어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패딩이나 간절기 옷차림 또 이런 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캠프 10이나 13만 있어도 간절기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극동계에는 거실형 텐트에서 적은 열량의 이 난로를 가지고는 사용하시기에 조금 벅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 시즌이나 극동계로 넘어갈 때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EOS 모델이나 27은 어차피 EOS하고 같은 열량을 가지고 있죠. 5,500kcal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5,000kcal 이상의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극동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이 가족 캠퍼들은 아이들을 또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열량은 충분한 걸로 쓰셔야지 안락한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열량이 딸리면 말 그대로 벌벌 떨면서 힐링이 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이 열량이 적은 제품 가지고 아예 사용을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극동계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대신 그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쉘터, 천장이 조금 낮고 그리고 면적이 작은 쉘터류에서는 캠프 10, 13이나 태서 77 이런 모델들로는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 연소되는 부분에 이 전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캠프 10이나 13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물론 태서 77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불꽃이 환하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잠잘 때 켜놓으시면 이 좀 밝아서 잠자는데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사식 난로나 아니면 팬히터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EOS로 더 위에 상위 모델이죠.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유 난로는 이 등유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전기가 없는 노지, 오지에서도 등유 난로는 등유만 가지고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토캠핑에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타프 팬을 연장해서 사용을 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팬히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두 가지죠. 등유 난로와 팬히터. 그렇다고 팬히터도 물론 등유가 들어는 갑니다. 근데 등유는 약간 더 적게 먹으면서 열량을 충분히 나오는 건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단점이 있죠.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따지면 가끔 그 오토캠핑장에서 600W 이상의 전기를 사용을 해서 전체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팬히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열량이 뭐 아무리 높다 한들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고 약간 개인차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이 가족 캠퍼에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 등유난로보다는 팬히터를 많이 선호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등유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망이 있지만 여기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물론 이 주변으로도 뜨겁겠죠. 그러다 보면 약간의 화재 위험도 있고 아이들한테 이 화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팬히터를 선호하시는 캠퍼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좀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페니턴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등유난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등유난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 딱히 느끼지는 못했어요. 예, 사용하면서는 느끼지 못했고, 당연히 점화를 하거나 소화시킬 때 약간 나는 부분들은 뭐 그때그때 환기를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렇게 등유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은 많은 커뮤니티에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서로 또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환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페니터든 난로든 환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주무실 때 이 환기를 잘못 시키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등유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저는 그 등유를 겨울 시즌이 끝날 때 다 정리를 합니다. 오래된 등유를 잘못 사용해서 나중에 심지 교체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동계 캠핑이 끝날 때 저는 전량 소모를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 놓습니다. 뭐 한 2-3리터 정도만 대략 그 정도만 넣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등유를 채우겠습니다. 게이지가 살짝 움직일 정도만 한 2-3리터 정도만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유는 채워놨고요. 그리고 리프트를 올리셔서 심지를 적셔 주셔야 돼요. 심지가 대략 30분 정도 적셔 주셔야 나중에 불완전 연소죠. 그름이 별로 안 생기고 잘 처음에 냄새가 별로 없이 연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0분 동안 놔둘게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게이지가 보이시죠? 연료의 양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이지고요. 지금 연료를 너무 조금만 넣었더니 거의 끝에 있어요, 게이지가. 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는 풀 채우려면 7리터입니다. 7리터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두 번째 하얀색은 소화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마지막에 소화를 할 때 이렇게 레버를 누르시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다이얼로 되어 있는 버튼은 심지 그 높이를 조절해서 열량을 위아래로 그러니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화력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쪽에 지금 빨간색 버튼은 이 점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심지를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죠? 상단까지 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점화 버튼을 작동을 시키시면 점화가 됩니다. 근데 점화 버튼을 작동하실 때는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화력 조절을 최대해서 최소로 낮추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소화를 하실 때는 버튼을 누르시고 돌리신 다음에 끝까지 꺼짐까지 오신 다음에 소화 버튼을 누르시면 소화가 됩니다. 여기는 주유구 입구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파세코라고 써있는 캡을 여시면 연소통이 보이실 거예요. 좌우로 흔들어서 정렬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이게 캡이 연소통이 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좌우로 흔들어서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캡을 닫아 주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점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가운데 있는 레버를 충분히 소리가 들리시죠? 충분히 끝까지 돌려 주시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점화 버튼을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시면 점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캡을 열어서 통을 정렬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캡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충분히 심지 적시기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불꽃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냄새도 별로 나지 않고요. 지금 뭐 한 몇 개월 동안 사용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점화가 된 이후에 자리를 잡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소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화를 하실 때에는 레버를 왼쪽까지 돌리시면 불꽃이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고 끝까지 반대로 돌리시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 소화 버튼을 누르시면 소리가 나면서 완전히 소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로 강제 소화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저는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리프트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는 드려야겠죠. 이렇게 양쪽 리프트를 손잡이를 누르시고 이렇게 내리시면 자동 소화가 됩니다. 소화 버튼 한 번 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밖에서 점화를 시키셔가지고 텐트 안으로 이동시키시는 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추천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점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동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천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텐트 안에서 중간에 점화되어 있는 중간에 이 연료를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또 비춥니다.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는 꼭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지켜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거실형 텐트로 넘어가면 대부분 파세코 2호S 27을 사용합니다. 근데 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종돼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2호S와 27이 주력 상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차이점이 있을 텐데 2호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2호S인데 그 차이점은 이 리프트 지금 이 양쪽에 보시면 손잡이가 달려있는 리프트로 인해서 이 높이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데 보관을 할 때도 이동을 할 때도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효율도 이 리프트 기능으로 인해서 더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2호S와 2호는 그 차이가 있고요. 열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27은 여기에 이산화탄소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난로를 꺼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초기 모델에서는 상당히 많이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건전지를 빼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7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호S와 27의 차이점은 이산화탄소 감지 센서가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뭐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든 부분이지 사실상 지금 이 난로를 사용하는데 기계적인 조작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환기를 어떻게 시키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연료 보충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이 더 의문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도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절기 그리고 동계 캠핑에 꼭 필요한 이 난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안전하게 화기를 사용하셔서 기분 좋은 그리고 힐링이 되는 캠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간절기 그리고 간절기 이후에서 이제 동계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약간의 좀 팁을 드리자면 굉장히 오래돼서 집에서만 입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패딩류가 있다면 그런 패딩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간절기니까 조끼나 또 그 외에 플리스 자켓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아이들한테는 이 밤에 잘 때 수면 조끼 그리고 목수건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의 보온을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환기는 시켜 주셔야 됩니다. 뭐 상단 벤틸레이션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하단에 또 스커트 쪽에서 어느 정도 공기 통로를 확보를 해서 꼭 공기 순환이 되게끔 해 놓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난로들을 사용하셨을 때는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난로 영상을 보시고 또 사용을 하시는데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짧지 않은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안전한 캠핑, 또 힐링하는 캠핑, 즐거운 캠핑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안캠, 힐캠, 질캠, 홈캠프의 홍이었습니다. 안녕.